오늘은 제가 책 읽기 전 꼭 거치는 독서법으로 짜잔! 헤빗이라는 책을 여러분들 머리에 쏙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로 독서법과 헤빗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세요. 예! 어서 구독 누르라고. 와. 보기. 안녕하세요, 빡빡이 우기부기입니다. 빡빡. 자, 오늘 알려드릴 독서법은 훑기 독서법이라는 겁니다. 훑기 독서법. 훑어보는 걸 나타냅니다. 먼저 독서법 책 중에 정말 좋은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짜잔!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법. 제가 예전에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독서법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정말 많이 얻을 수 있었거든요. 초보적인 독서법부터 나중에 조금 고난이도의 독서법까지 좀 한 권에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쉽게 읽히다가 나중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책인데요. 진짜 제대로 된 독서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면 이 책 한번 일독을 추천드리고요. 이 책의 앞부분에 책을 보기 전에 꼭 해야 할 절차가 있다고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의 40페이지에 보면요. 여기에서는 살펴보기 1, 체계적으로 훑어보기 또는 미리 들여다보기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정독에 들어가기 전에 책을 어떻게 훑어보는가가 앞으로의 이 정독의 질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제시해주는 방법이요.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서문을 제대로 본다든지 목차를 제대로 본다든지 색인을 본다든지 본론이 있는 부분부터 먼저 본다든지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런 독서법들을 설명을 해주는데요. 자, 오늘은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 진짜 제가 어떻게 이 훑어보기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짜자잔! 많이 알고 계시는 포스트잇입니다. 포스트잇과 그리고 플래그라는 이런 독서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꼭 똑같은 걸 구비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일단 아주 작은 엄지손가락 길이만한 포스트잇 색깔별로 몇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보다 훨씬 큰 작은 거에 한 4배 정도 크기가 되는 큰 포스트잇 한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 이 플래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훑어보기를 할 거냐 하면 오늘 아침에 제가 이 헤빗이라는 책 요즘 이거 되게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오늘 읽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책을 먼저 훑어보기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서문부터 열심히 읽었습니다. 괜찮은 내용이 있으면 밑줄도 그었고요. 서문은 그냥 정독을 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이렇게 밑줄을 그었고, 여기 보시면 설문조사 결과 이 부분에 지금 파란색으로 색연필로 이렇게 네모칸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파란색 플래그를 붙였습니다. 이 플래그 사용법은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문을 읽어가면서 특히 여러분들이 서문에서 보셔야 될 점이 어떤 점이냐 하면 이렇게 서문에서는 분명히 이 책의 구성을 설명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는 서문도 있을 수 있지만 웬만하면 있습니다. 이렇게 1부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2부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3부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구성이 나와 있죠. 이런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색연필로 이렇게 딱 구분을 지어주시면요. 나중에 이 서문만 봐도 이 구성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서문의 힘입니다. 이미 저자가 자신이 이 책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썼는지를 확실히 알려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서문만 보더라도요. 엄청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부에서는 시작보다 지속이, 탁월함보다 꾸준함이 인간의 삶을 더 생산적이고 가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하면서 습관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습관 설계 법칙을 알려준대요. 그걸 5가지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상황을 재배열하고 마찰력을 활용하고 자신만의 신호를 포착하고 보상을 행동에 내재화하고 이 모든 것을 반복하는 이 5단계 습관 설계 법칙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습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그러한 개인의 습관이 모여 사회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솔직히 이 서문 전체를 읽어보지 않더라도요. 지금 이 부분에
몇 줄만 읽어보는 것만 해도 솔직히 책의 구성이 끝이 났어요. 아, 이 책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1부에선 습관의 작동 원리, 2부에서는 습관 설계 법칙, 3부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습관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 습관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자, 이렇게 서문 보기만으로도 지금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감이 잡혔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목차를 보는 겁니다. 이 목차를 보실 때는요, 아까 전에 우리가 서문에서 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성했는지 서문을 떠올리면서 보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1부, 2부, 2부까지가 여기 있으니까 뒤에 당연히 3부가 나오겠죠. 3부가 나오고 이 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전체적인 페이지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봐두시면 전체 페이지는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부, 2부, 3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목차를 분석해 볼 텐데요. 아까 서문에서 그랬어요. 1부는 습관의 작동 원리라고 했습니다. 작동 원리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속하게 하는가, 이 문장이 작동 원리를 지금 표현하는 문장인 거죠. 그리고 1부가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 1부는 5개의 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구나. 이 전체 장수를 보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이렇게 나아가는지 다 읽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다 읽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훑어보는 거예요. 습관은 영원한 지속이다. 습관은 드러나지 않는다. 습관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 습관은 목표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도 특성이죠. 습관은 애쓰지 않는다. 습관이 애쓰지 않는다고? 습관은 투쟁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5개의 장이 전부 다 습관의 작동 원리, 아까 서문에서 본 그 작동 원리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장 안에 하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고기를 끊지 못하는 이유, 이렇게 또 하나하나의 뇌의 작동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부가 끝이 나죠. 그리고 이제 2부로 가면요, 아까 서문에서 2부는 뭐라고 했죠? 습관의 설계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습관 설계 법칙 1, 습관 설계 법칙 2, 이렇게 똑같은 이름이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들, 저는 이런 거에 항상 집중을 해요. 똑같은 키워드가 반복되고 숫자로 나열된 건 똑같은 색연필로 이렇게 동그라미 또는 네모를 표시해 둡니다. 습관 설계 법칙 1, 2, 습관 설계 법칙 3. 아까 서문에서 5까지 있다고 했었어요. 당연히 5까지 있겠죠. 법칙 4, 5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칙들이 어떤 법칙인지, 나를 중심으로 상황을 재배열하라,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적절한 곳에 마찰력을 배치하라. 이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마찰력이 뭐지? 마찰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었던 뭔가 저항 같은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만의 신호를 발견하라. 신호? 무슨 신호를 말하는 거지? 행동과 보상을 긴밀히 연결하라. 나 이거는 알 것 같아. 습관 관련된 이야기 할 때 항상 이런 거 나오잖아. 행동하면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었어. 마법이 시작될 때까지 반복하라. 이건 좀 뻔한 얘기 아닌가 싶은데 하면서 이렇게 2부를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3부로 넘어오게 되죠. 3부는 아까 서문에서 또 3부 뭐라고 했었죠? 습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그게 사회로까지 어떻게 뻗쳐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했었는데요. 자, 보면은 3부도 5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은 습관 단절, 습관 촉진, 중독과 습관, 의식과 습관, 사회와 습관, 습관과 다른 어떤 것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들을 볼 수가 있죠. 습관과 연계된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든지 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구나 생각하면서 이렇게 3부 분석이 끝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만 분석해도요, 솔직히 책의 구성을 완전히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제목을 보면서 질문도 던져봤죠. 여기서 얘기하는 신호라는 게 뭘까? 이런 질문도 던지면서 우리 뇌 안에다가 어떤 블랭크를 만든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질문에 해답을 찾아가면서 책을 읽다 보면요,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서 책을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얻게 될 거예요. 책을 읽다가도 분명 중간중간에 흐름을 놓칠 수가 분명 있습니다. 그렇죠? 책을 읽다 보면 뭔가 잠이 올 때도 있고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흐름을 놓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서문과 이 목차를 상기하거나 또는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을 한번 훑어보는 것만 해도 내가 숲속에서 길을 잃다가도 다시 지도를 보면서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 준비물들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물부터 보여드리면요, 3장의 큰 포스트잇과 여기 앞에 보시면 작은 포스트잇이 5장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보셔도 딱 알아채셨을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3장의 큰 포스트잇과 5장의 작은 포스트잇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도 알아채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전에 그 목차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3부로 나눠져 있었고, 그리고 한 부가 5장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 책을 펼쳐가면서 큰 포스트잇으로 이 세 부분을 먼저 나누고요. 그런 다음에 이 한 부를 다시 또 5개로 쪼개서 작은 포스트잇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포스트잇이 튀어나올 수 있게끔 정리를 해두면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도 내가 오늘 읽을 분량을 정하는데도 매우 수월하고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길을 잃지 않는데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게 좀 지저분하다 여기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 포스트잇을 평생 이렇게 붙여두는 건 아닙니다.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요런 조금 더 큰 플래그가 있는데 이 플래그를 사용해서 조금 더 이쁘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스터리의 법칙, 이 책을 좀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의 이 책의 이 옆부분을 보면 이렇게 조금 더 이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여기 1장 이렇게 인생의 과업을 발견하라, 이 부분마다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놓는 겁니다. 인생의 과업 발견하기. 그리고 2장으로 오게 되면 마스터리를 끌어내는 이상적 수련 방식, 여기에는 이상적 수련 방식, 이런 식으로 각 장마다 이렇게 플래그를 붙여 놓는 거예요. 근데 왜 처음부터 플래그를 붙이지 않고 이렇게 처음에는 포스트잇을 붙이냐 하면요, 아직 책을 제대로 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플래그를 붙이지 않는 겁니다. 모든 책마다 이렇게 구간을 나누고 플래그를 붙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읽으면서 이 책은 정말 분석하면서 다시 재독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책들은 완전히 정독이 끝난 다음에 조금 더 이쁜 플래그를 붙이는 거예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오늘 조금 더 설명을 드려서 1부, 2부, 3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이 5개 안에서 또 작은 플래그들을 붙여가면서 쪼개는 법까지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 제가 후속편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독서해 나가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들로 인사를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방송, 성장에 관한 방송 우기부기TV 빡빡이 우기부기였습니다. 빡빡 빡빡.